여러분, 오늘은 청바지 7개를 비교할 거예요. 가격표를 떼고 이렇게 걸어 놓으면 사실 다 비슷해 보이죠? 근데 이 바지들의 가격은 몇만 원부터 100만 원대까지 거의 100배가 차이가 나요.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데님업체 사장님들이 마치 짠 것처럼 데님 진짜 잘 만든다 라고 칭찬한 브랜드가 어딘지 아세요? 의외로 남자든 여자든 청바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청바지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선별 기준은 최저가 대표, 가성비 대표, 중가 브랜드 대표, 복각 브랜드 대표, 고가 브랜드 대표, 최고가 브랜드 대표 이렇게 선별했어요. 그리고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서 실루엣은 약간 여유 있는 스트레이트 핏으로, 그리고 컬러는 미디엄 워싱으로 통일했어요. 최저가는 시장에서 구입한 15,000원짜리 데님이에요. 와이드한 스트레이트 핏에 미디엄으로 워싱이 되어 있어서 비교하기 위해 준비했어요. 가성비 브랜드는 자라예요. 이 가격대에서 많이 입는 브랜드죠. 사이즈는 36이고 가격은 57,900원이에요. 중가 브랜드는 국내 브랜드 2곳을 가져왔어요. 먼저 첫 번째는 데밀이에요. 로트 023 라이트 인디고 블루 컬러고요. 사이즈가 30인데 좀 작게 나와서 여자들이 입기 좋은 모델이에요. 앞부분에 살짝 턱이 잡혀 있어서 활동하기 편하고요. 일본산 원단으로 국내에서 봉제한 제품이에요. 온라인몰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어요. 저는 신당동의 쇼룸에서 입어보고 구매했는데요. 쇼룸 옆에 작업실도 같이 있어요. 옷가게라기보다는 연구실이나 공방에 가까운 분위기였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이 구식 미싱들이었는데요. 194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빈티지 데님을 연구해서 그때 그 청바지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고수하신다고 해요. 이런 방식을 보통 복각 데님이라고 부르는데요. 데밀이 국내 복각 브랜드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중가 브랜드는 비이커예요. 이 모델은 비이커에서 직접 디자인해서 전개하는 비이커 오리지널 라인이에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장 모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저는 매장에서 입어보고 소재와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구입했는데요. 안쪽을 보니 일본 가이아라 원단이더라고요. 가이아라는 일본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프리미엄 데님 원단 회사예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프리미엄 데님 브랜드의 원단을 공급하는 회사예요. 데님에 가이아라 원단이라는 소재 택이 있으면 품질을 믿고 구매하셔도 돼요. 다음은 복각 브랜드 대표 풀카운트의 먼로 데님이고요. 풀카운트는 일본 복각 브랜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오사카 5 중 하나예요. 오사카 5란 90년대 오사카에서 복각 데님을 이끌었던 5 브랜드를 말해요. 1950년대에 리바이스가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아지면서 대량 생산이 시작됐고 초창기 리바이스 느낌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걸 가장 아쉬워했던 일본의 데님 매니아들이 1970년대부터 자발적으로 구식 리바이스 청바지를 재현하는 운동을 시작해요. 그게 오사카 5고요. 이 브랜드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예요. 40년대에서 60년대 청바지를 최대한 그대로 재현하는 거. 실 한 올에서부터 염색, 구식 직기 원단, 부자재, 봉제 방식까지 그대로 살려요. 사실 예전엔 매니아들만의 영역이었는데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워크웨어와 아메카지 시장이 커지면서 이 복각 데님이 대중화되고 있어요. 이 모델은 0107HW 먼로 데님이에요. 사이즈는 27이고요. 50년대에 마릴린 먼로가 입었던 리바이스 701을 완벽하게 재현한 모델이에요. 일본에서 생산되었고요. 생지로 된 모델도 있었는데 저는 워싱 버전을 구매했어요. 혼용률은 면 100이고요. 모드맨에서 48만 8천원에 구입했어요. 이 데님은 하이 웨이스트가 특징이고 힙도 여유가 있어서 여자가 입어도 예쁜 핏이 나와요. 고가 라인에서는 제가 정말 아끼는 오라리 데님을 가져왔어요. 2024년에 50만 원대에 구매했고요. 사실 이 모델은 지금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제품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소재에 미친 브랜드가 데님을 해석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오라리는 소재를 직접 개발해서 미니멀한 디자인에 완벽한 소재를 쓰는 브랜드로 유명하죠. 최고가 라인에서는 셀린의 보이프렌드 진 001을 준비했어요.
이 제품은 셀린의 2026 리조트 컬렉션에서 제가 눈여겨봤던 아이템인데요. 이때 전체 컬렉션이 다 좋았지만 이 룩은 특히나 멋졌어요. 마침 매장에 출시가 되어 있어서 구매했어요. 이 데님은 디자인이 조금 특이해요. 앞중심에 주름이 잡혀 있고 밑단을 이렇게 안쪽으로 꺾었어요. 근데 펴보면 워싱은 제대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께 좀 더 신빙성 있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국내의 데님 전문가 두 분을 찾아뵈었어요. 먼저 국내의 수많은 브랜드들의 데님 샘플링과 메인 생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에이전시 사장님을 만났어요. 데님의 개발부터 디자인, 생산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시는 대표님이세요. 이거는 워싱 후에 달인 거고 가 있다가 네. 여기서부터 꼬여서 이쪽으로 가 있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다 눌러져 있는 상태로 네. 마치 높낮이를 표현하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접고했든지 하고 나서 이런 데 페이딩을 주기 위해서 이음선 만들 게 아니라 이걸 뜯고 여기서 다시 시작했어요. 또 한 분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데님 원단을 공급하시는 원단 회사 대표님을 만났어요. 데님 원단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전문가세요. 링산에서 오는 포근함과 네. 이 부드 소프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완전 빡빡하죠. 이게 밀도가 짱이에요. 이 밀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단가 대비 원단이 좋은 거는 네. 그다음에 얇은 것들은 네. 기본적으로 이 스판사가 얇아요. 입다 보면 이 스판사가 끊어집니다. 이 두 분께 데님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딱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데님을 고르실 때는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워싱과 원단. 두 번째, 핏. 세 번째, 봉제와 부자재예요. 먼저 워싱과 원단을 볼게요. 데님의 인상을 70% 정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워싱과 원단이에요. 그리고 이 둘은 거의 반반의 비율로 중요해요. 워싱만 잘해서도 안 되고 원단만 좋아서도 안 돼요. 이 둘은 거의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로 묶었어요. 워싱 먼저 살펴볼게요. 워싱이란 오래 입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청바지에 인디고 염료를 빼는 과정인데요. 아무리 좋은 원단이라도 이 워싱을 잘못하게 되면 좋은 청바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워싱은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돈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데님은 원래 워싱이 안 된 상태로 완성이 돼요. 그거를 생지 데님이라고 하는데요. 왼쪽이 생지 데님이에요. 인디고 염료가 그대로 있어서 이염도 되고 뻣뻣하죠. 게다가 이거는 빨면 빨수록 수축이 심하게 돼서 사이즈 고를 때도 주의해야 돼요. 근데 왜 이 생지 데님을 사입는 걸까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페이딩 때문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게 페이딩이 된 데님이에요. 생지 데님을 세탁하지 않은 상태로 오랫동안 입다 보면 입은 사람의 체형이나 관절의 접힘에 따라서 마찰이 생기고 그 상태에서 세탁을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페이딩이 생겨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청바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건 데밀에서 보관 중인 고객의 바지였는데요. 같은 생지 데님이었는데 맨 왼쪽이 영업사원이 입었던 것이고 가운데는 목수가 입었던 것이고 오른쪽은 소방관이 입었던 바지라고 해요. 각자의 직업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체형에 따라 전혀 다른 페이딩이 생기는 게 정말 신기하죠. 데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이 에이징이 엄청나게 매력적인 과정이라고 해요. 반면에 워싱 데님은 생지 데님에 인공적으로 워싱을 한 데님을 말해요. 여기 있는 데님들이 워싱 데님이죠. 워싱 데님은 제작 단계에서 이미 세탁과 가공이 들어가 있어서 처음부터 부드럽고 편안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이염 걱정이 적고 사이즈 변형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원워시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데님이 원워시예요. 생지 데님이랑 외관은 같아 보이지만 한번 물에 세탁해서 나온 상태예요. 생지 데님의 수축과 이염, 뻣뻣함을 어느 정도 한번 잡아주고 나온 거죠. 저도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멋진 워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너무 뻣뻣하고 이염도 되고 세탁을 안 한 채로 오랫동안 입는다는 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워싱은 바로 이 과정을 기술자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그럼 청바지를 고를 때 어떤 워싱이 좋은 워싱일까요? 기준은 하나예요. 바로 자연스러움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풀카운트의 데님과 비커 데님의 워싱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앞 고관절 부분에 고양이 수염 모양처럼 생긴 워싱이 있죠. 이걸 캣워싱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관절이 접히는 앞부분이랑 뒷무릎에 많이 넣어요.
풀카운트의 캐더싱은 입체감이 느껴지죠? 정말 울퉁불퉁하게 주름을 잡은 것처럼 높낮이가 표현돼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기술자가 손으로 하나하나 잡아서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그림 그리듯이 작업한 거예요. 근데 이 비커 데님을 볼까요? 캐더싱이 좀 평면적이죠? 입체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건 대량으로 빨리 만들다 보니 캡판에 껴서 주름을 잡은 뒤에 쓱쓱 문지르고 다음 거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 비싼 데님과 평범한 데님은 이런 워싱의 섬세함에서 차이가 나요. 뒷무릎 캐더싱도 볼게요. 풀카운트의 캐더싱은 정말 사람이 여러 번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생긴 주름처럼 자연스럽죠? 근데 이 비커 데님을 볼게요. 좀 성의가 없죠? 마치 한 번에 확 밀어낸 것처럼 선명하고 단순해요. 딱 봐서 자연스럽게 예쁜 워싱은 작업자가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섬세하게 워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7가지 옷을 보면서 워싱을 살펴볼 거예요. 먼저 저가 데님을 볼게요. 이 데님은 앞부분의 캣이 좀 평면적이죠? 샌드워싱도 단순하고요. 샌드워싱이란 앞 허벅지랑 뒤 엉덩이에 모래로 부드럽게 깎아서 입체감을 주는 기법인데요. 이 바지는 그냥 워싱총으로 빵빵 한 번에 쏘는 느낌이에요. 뒤를 보면 엉덩이에 동그랗고 허옇게 뜬 워싱이 도드라지는데 멀리서 보면 엉덩이만 강조돼서 약간 민망한 인상을 줘요. 이 바지는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빠르게 처리한 느낌이 좀 나요. 자라는 워싱을 아주 잘해요. 앞부분 캣도 아주 훌륭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입체감이 어느 정도 있죠. 샌드 워싱도 자연스럽고요. 뒷부분 샌드도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여기 옆선을 볼게요. 공들여서 워싱한 옷이랑 아닌 옷은 여기에서 바로 표가 나는데요. 절개 라인 양옆으로 시접 자국이 균일하게 나 있죠. 이렇게 하려면 워싱하기 전에 옆선의 시접을 한번 갈라서 쫙 다리고 나서 해야 돼요. 공정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워싱하고 나면 이렇게 아름답게 워싱 선이 생겨요. 그래서 다리도 더 날씬해 보이고요. 근데 이렇게 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건 제가 소장하고 있는 다른 데님인데요. 옆선에 시접 자국이 앞에 생겼다 뒤에 생겼다 하죠. 이거를 꼬였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실제로 뒤집어 보면 시접이 이렇게 꼬여 있죠. 제가 이번에 자료 조사를 하면서 데님 업체 사장님들을 만났잖아요. 그분들이 마치 짠 것처럼 입을 모아서 칭찬한 브랜드가 어딘지 아세요? 의외로 자라였어요. 자라 매장에 가면 데님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워싱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과감하게 시도하는 브랜드가 많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원단이나 워싱 완성도도 국내 고급 브랜드와 비교해도 절대 밀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의외죠? 저는 이 얘기 듣고 자라 데님을 다시 보게 됐어요. 자라는 데님 원단을 거의 터키에서 공급받아요. 터키는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데님 원단과 기술이 좋은 나라예요. 워싱도 정말 잘하고요. 자라는 57,000원 가격에 비해 어디 하나 도드라지는 부분 없이 훌륭한 워싱인 것 같아요. 데밀도 옆선 시접 자국이 앞뒤로 균일하게 잘 나있죠? 이것도 공들여서 워싱한 거예요. 비커는 아시다시피 워싱이 조금 아쉬워요. 워싱에 조금만 더 공을 들였다면 훨씬 더 멋있는 옷이 됐을 것 같아요. 앞 고관절 캣도 평면적이고 무릎 캣도 좀 1차원적이죠. 아무래도 가격을 맞추려고 베트남에서 대량으로 워싱을 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옷은 원단이 워낙 좋아서 전체적으로 물이 예쁘게 빠졌어요. 그래서 워싱이 조금 아쉬워도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풀카운트의 워싱은 최고가와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워싱이 완벽해요. 캐더싱도 입체감 있게 도드라지지 않게 섬세하게 들어갔고요. 앞뒤 샌드 워싱도 아주 자연스러워요. 뒷무릎 캡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고요. 옆선을 볼게요. 아주 선명하게 고르게 시접 자국이 나 있죠? 흠접을 데가 없어요. 보라리는 깔끔한 디자인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색만 날리고 워싱은 최소화로 했어요. 근데 워낙에 원단 자체에 요철감이 있어서 워싱했을 때 표면감이 잘 살아있죠? 근데 아예 워싱에 신경을 안 쓴 게 아니고요. 자세히 보면 은은하게 샌드 워싱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은은하게라도 하지 않으면 다리가 뚱뚱해 보일 수 있어요. 디자인 의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뚱뚱해 보이지 않게 섬세하게 워싱을 넣었네요. 이 데님의 가장 큰 킥은 컬러예요. 데님 생지 컬러도 이렇게 다양한 컬러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싱하고 나면 이렇게 파스텔 톤의 블루 그레이 톤의 우아한 색상을 구현할 수 있어요.
셀린의 이 워싱도 장인의 경지예요. 일단 이 바지는 색감이 정말 예술이고요. 샌드워싱도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워요. 캣도 아주 섬세하게 들어가 있고요. 오비 부분의 워싱도 멋있고요. 뒷무릎의 캣도 풀카운트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은은하죠. 옆선의 시접 워싱도 일률적으로 선명하게 잘 들어가 있어서 다리가 날씬해 보여요. 이렇게 하나하나 장인의 손으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작품을 했다고 생각하면 이 가격이 납득이 되기도 해요. 워싱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원단인데요. 좋은 데님 원단이란 어떤 걸까요? 원단은 결국 실에서 차이가 나요. 같은 면 100%라도 어떤 방식으로 실을 꼬았느냐에 따라 원단 촉감이랑 워싱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데님 실은 크게 두 가지예요. 오이사 그리고 링사. 오이사란 오픈엔드사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고속으로 회전하는 통 안에서 섬유를 흩뿌린 뒤에 원심력으로 뭉쳐서 실을 꼬는 방식이에요. 생산 속도가 빠르고 가격이 저렴한 대신 실의 겉면이 거칠고 원단을 짜고 나면 촉감이 빳빳하고 딱딱해요. 표면도 거칠고요. 링사는 링 프레임이라는 기계 안에서 링이 빠르게 돌면서 실을 당겨서 꼬는 방식이에요. 공정이 느리고 까다롭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지만 그만큼 밀도가 높고 튼튼한 실이 나와요. 표면이 부드럽고 포근한 촉감이 있고 원단을 짜고 나면 지글지글한 요철감이 생겨요. 그래서 고급스럽고 워싱도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하이엔드 데님 브랜드들은 대부분 이 링사를 사용해요. 오이사는 빳빳하고 저렴한 것, 링사는 부드럽고 비싼 것. 이렇게만 기억해 주세요. 그럼 데님 원단을 볼 때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밀도가 높으면서 소프트한가를 보세요. 밀도는 실이 얼마나 촘촘하게 짜여 있는지를 말해요. 밀도가 높을수록 원단이 탄탄해서 핏이 잘 유지가 되고 쉽게 늘어나거나 틀어지지 않아요. 밀도가 높으면 당겼을 때 짱짱한 느낌이 나고요. 흔들면 흐느적거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밀도만 높아서도 안 돼요. 그러면 너무 뻣뻣하겠죠? 링사를 많이 쓰면 밀도가 높아도 촉감이 부드러워져요. 뻣뻣하게 구겨지는 것과 부드럽게 구겨지는 게 느껴지죠? 밀도가 빡빡한데 부드럽다? 이건 거의 좋은 원단이라고 보셔도 돼요. 두 번째, 표면에 미세한 요철감이 있는지 보세요. 이거는 링사의 특징이에요. 링사가 많이 들어간 좋은 원단은 워싱을 하고 나면 표면이 완전히 납작하지 않아요. 데님 표면이 지글지글하거나 오돌토돌한 질감이 살아나요. 링사가 워싱 과정에서 수축이 일어나면서 이런 자연스러운 요철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표면에 요철이 있어야 워싱했을 때 물이 예쁘게 빠져요. 세 번째, 표면을 꼭 만져보세요. 좋은 데님은 부드럽고 뽀송한 느낌이 나요. 이것도 링사의 특징인데요. 링사의 비율이 높은 원단일수록 유연하고 뽀송해요. 반대로 거칠고 뻣뻣한 원단은 오이사가 많이 들어간 저렴한 원단이에요. 다만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요즘에 뻣뻣한 원단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워싱 과정에서 실리콘 유연제로 부드럽게 만들기도 해요. 근데 유연제는 몇 번 세탁하고 나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매장에서 청바지를 만졌을 때는 부드럽지만 한두 번 세탁하고 나면 갑자기 거칠어지는 경우가 있죠. 빨수록 표면이 점점 푸석해지고 거칠어진다면 퀄리티가 낮은 원단이에요. 네 번째, 원단 출처가 있는지 보세요. 데님을 보다 보면 패브릭 프롬 재팬이라던가 콘 데님 같은 라벨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데님에 이렇게 패브릭 택이 있다면 그건 원단 퀄리티가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뜻이에요. 브랜드들은 좋은 원단을 써서 자신 있을 때 이렇게 원단 출처를 공개하거든요. 보통은 이 원단을 공급한 회사의 이름을 택이나 라벨로 붙여요. 대표적인 프리미엄 데님 원단 회사가 몇 군데 있어요. 미국의 콘밀, 일본의 가이하라, 터키의 이스코, 이탈리아의 칸디아니, 스페인의 로요 등이 있어요. 다섯 번째, 습한 함유량을 보세요. 핏이 여유 있는 바지라면 사실 습한 1%면 충분해요. 스킨이나 부츠컷처럼 몸에 밀착되는 실루엣이 아니라면 오히려 난습한이 핏이 더 예쁘게 떨어지고 데님의 매력도 살아나요. 습한 1%만 들어가도 착용감은 충분히 편해져요. 이게 습한 1%짜리예요. 손으로 늘렸을 때 살짝 늘어나죠? 근데 이 정도만 되어도 난습한이랑 비교가 안 되게 편해져요. 근데 이 다음 거는 습한 2%짜리인데 어떠세요? 너무 쫙쫙 늘어나서 거의 레깅스 같죠? 이러면 데님의 매력이 다 사라지게 돼요. 난스판은 처음엔 조금 뻣뻣할 수 있지만 대신 실루엣이 또렷하고 데님의 질감도 멋스럽게 살아나고 무릎도 훨씬 덜 나와요.
두 번째로 청바지를 고를 때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역시 핏이에요. 데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핏이 안 맞으면 그 데님은 나한테 좋은 데님이 아니겠죠? 데님 핏 보실 때는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허리가 들뜨는가? 앞미디, 뒷미디가 잘 맞는가? 사실 와이드냐, 부츠컷이냐, 스트레이트냐 이런 바지통은 취향과 선택의 문제고요. 데님은 이 기본 핏이 잘 맞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가장 먼저 체크하실 부분은 허리가 들뜨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보다 힙이 크고 허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곡선 부분을 패턴상에서 어떻게 설계했느냐가 중요해요. 직선적인 패턴으로 만든 데님은 입으면 허리는 남는데 힙은 꽉 차죠. 이렇게 되면 허리 수선을 해야 되는데 데님은 옆선에 이 워싱 라인이 없어지면 매력이 확 떨어져요. 스티치실 색상을 맞추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데님은 수선해서 입을 생각보다는 처음부터 내 힙 라인에 맞는 핏을 골라야 돼요. 여기 있는 청바지들을 입어볼게요. 저가 데님은 허리가 뜨지는 않는데 허리 옆선이 과하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비라고 하는데 오비가 이렇게 V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입었을 때 핏이 약간 어색해요. 자라는 허리에서 힙까지 라인이 잘 맞아요. 오비도 일자로 잘 되어 있고요. 데밀 청바지는 남녀 공용이다 보니 허리가 좀 남는 현상이 있네요. 비커도 허리 뜨는 현상 없이 허리에서 힙까지 잘 맞아요. 풀카운트는 허리에서 힙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완벽하게 맞아요. 오라리도 남녀 공용이다 보니까 허리 위쪽이 조금 남아요. 근데 오비 위쪽이 남더라도 아래쪽이 잘 맞으면 실루엣이 괜찮아요. 셀리는 허리가 좀 떠요. 전 매장에 25 사이즈가 전부 품절이라서 이건 지금 26인데요. 25를 입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꼭 보셔야 할 부분이 미디예요. 미디란 이 부분을 말하는데요. 앞미디에서는 주름이 생기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뒷미디에서는 여유가 있는지 봐주세요. 일자 주름은 힙이 너무 작을 때 당겨져서 생기는 주름이고요. V자 주름은 바지 각도 때문에 생겨요. 바지를 만들 때 양쪽 다리 각도가 너무 벌어지게 되면 입었을 때 그 분량이 전부 안쪽으로 쏠리겠죠. 그래서 데님 피팅하실 때 꼭 체크해 보는 게 좋아요. 또 하나는 고이는 주름인데요. 고인다는 것은 세로 방향으로 분량이 남아서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현상이에요. 이거 역시 패턴상의 문제인데요. 앞미디 길이가 너무 길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뒷미디는 바지 패턴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꽂히는 건 패턴상에서 이 뒷미디 아래쪽 길이가 짧아서 생기는 거예요. 사실 뒷미디도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볼 수 없으니까 피팅룸 거울 앞에서 이 부분이 피부에 닿는지 안 닿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항상 미디는 몸에서 어느 정도 떠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체크하지 않으면 뒤에서 봤을 때 좀 민망한 핏이 돼버려요. 저가 데님을 볼게요. 앞미디 길이가 밸런스상 너무 길다 보니까 조금만 몸을 앞으로 숙여도 앞미디가 고이죠. 허리는 이렇게 작게 해놓고 앞미디가 기니까 이 분량이 남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뒷미디 아랫부분도 짧아서 힙이 약간 껴요. 이런 바지는 선택하지 않는 게 좋겠죠. 자라는 앞미디 주름 없이 깨끗하고요. 뒷미디도 여유가 있어서 편하네요. 데밀도 앞미디 깨끗하고요. 뒷미디도 여유가 있어요. 비커도 앞미디 깨끗하고요. 뒷미디도 주름 없이 여유 있게 편하네요. 풀카운트는 앞미디는 깨끗하고요. 뒷미디는 약간 타이트해요. 근데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복각 데님 특성상 입다 보면 허리가 한 사이즈 이상 늘어나요. 그래서 일부러 딱 맞는 사이즈를 샀거든요. 만약에 허리가 여유가 있었다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미디에도 여유가 생겼을 거예요. 오라리도 앞미디 깨끗하고요. 뒷미디도 여유가 있어요. 셀리는 바지 각도가 좀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입으면 앞미디 부분에 V자로 주름이 생겨요. 이 부분이 가장 아쉬웠어요. 마지막으로 청바지 고를 때 살펴봐야 할 것은 봉제와 부자재예요. 데님은 생지 원단이 워낙 두꺼워서 봉제를 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잘 만든 데님과 그렇지 않은 데님은 봉제에서 확 티가 나요. 부자재도 어떤 자재를 썼는지를 보면 좋은 옷과 그렇지 않은 옷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옷 하나하나를 보면서 봉제는 어떻게 했는지 어떤 부자재를 썼는지 볼게요. 저가 옷을 볼게요.
스티치가 중간중간 터져 있고 연결 흔적이 보여요. 단추구멍 자수도 엉성하고 뒷주머니 제사 처리도 지저분하네요. 힙보강 스티치 끝에 바텍 없이 되돌아받기로 마감했어요. 이러면 내구성이 떨어지겠죠? 뒷주머니 시접도 오버로크 없이 올이 풀리고 있고요. 지퍼는 YKK가 아니고 주머니 안감은 얇아서 이미 워싱에 다 닳아 있어요. 새 옷인데도 보풀도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급하게 만든 느낌이 들어요. 자라를 볼게요. 자라는 스티치 간격이 일정하고 터진 부분이 없어요. 바텍도 앞지퍼, 힙, 뒷주머니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요. 단추구멍 자수도 깔끔해요. 오비 안쪽과 밑단 체인 스티치 처리도 좋아요. 특히 뒷주머니 바텍 안쪽에 원단을 덧대서 보강한 점이 인상적이에요. YKK 지퍼를 사용했고요. 다만 주머니 안감은 조금 얇은 편이에요. 그 점만 제외하면 완성도는 높아요. 데밀을 볼게요. 데밀도 스티치 간격이 아주 일정하고 터진 부분이나 연결 흔적도 없고 제사 처리도 깔끔해요. 바텍도 아주 섬세하게 잘 쳐져 있고요. 오비 안쪽에 체인 스티치가 있어서 허리가 늘어날 수 있게 해줬고요. 뒷미디 쌈솔도 깔끔해요. 주머니 속도 두껍고 튼튼하죠? 훌륭합니다. 비이커를 볼게요. 비이커는 주머니 곡선에 약간의 스티치 튀은 있지만 거슬릴 정도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바텍 설계도 좋습니다. YKK 지퍼를 사용했어요. 다만 주머니 안감이 얇은 점은 조금 아쉬워요. 주로 여성복 브랜드에서 슬림해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성복 안감도 좀 더 튼튼한 소재를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풀카운트를 볼게요. 풀카운트는 스티치를 보시면 부위마다 땀수가 다른 게 보이시나요? 오비와 힙 스티치는 스티치 간격이 넓고 주머니와 지퍼 부분은 실도 얇고 더 촘촘하죠. 이게 다 빈티지 리바이스를 재현하기 위해서 디자이너가 다 지정한 거예요. 이런 데서 섬세한 공정이 느껴지고요. 제사 처리도 깔끔하고 바텍도 잘 들어가 있어요. 오비 안쪽에 체인 스티치도 아주 멋스럽고요. 지퍼는 월데스 지퍼를 썼네요. 이 지퍼 특징이 지퍼 테이프가 100% 면이어서 워싱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수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요철이 생겨요. 지퍼 하나도 복각의 진심이죠. 주머니 속도 아주 튼튼하고 완벽해요. 오라리는 스티치를 일부러 묻히듯 얌전하게 쳐서 슬랙스 같은 분위기를 냈어요. 교차 부위 바텍 처리도 섬세하고 벨트 고리를 오비에 한 번 더 물려줬죠. 고급 정장 봉제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작은 차이지만 전체 인상을 바꾸죠. 월데스 지퍼를 사용했고요. 주머니 속도 두껍고 튼튼해요. 셀린의 봉제를 볼게요. 스티치도 전체적으로 끊김없이 고르게 잘 쳐져 있고요. 제사 처리도 깔끔해요. 벨트고리, 앞지퍼, 힙 스티치, 뒷주머니 모두 바텍이 깔끔하게 잘 쳐져 있어요. 가죽 라벨에 컬러를 맞춰서 바텍으로 봉제한 것도 너무 멋지죠? 버튼 플라이로 되어 있는데 단추구멍 자수도 전부 깔끔하고요. 주머니 속도 튼튼한 고밀도 면을 썼고 주머니 속에 한 번 더 프린트를 덧대서 안쪽도 신경 썼다는 거 보여줬네요. 전체적으로 스티치 컬러와 바텍 컬러와 금속 자재의 도금 컬러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한 줄 평입니다. 저가 데님, 이거 살 돈 모아서 잘 만든 데님을 사자. 이런 데님은 싸다고 여러 번 사봤자 결국 안 입고 버리게 돼요. 차라리 돈을 모아서 좋은 브랜드 세일할 때 한 벌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라, 이 가격에 이 정도면 솔직히 반칙. 원단이랑 워싱 완성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데님 입문용으로 훌륭해요. 데밀, 한국에도 이런 복각 퀄리티가 나온다는 게 뿌듯하다. 요즘에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데님 퀄리티가 아주 높아요.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비이커, 원단은 좋은데 워싱이 아쉽다. 가이아라 원단 덕분에 기본기는 훌륭해요. 하지만 워싱이 조금만 더 섬세했다면 훨씬 멋질 수 있었던 데님이에요. 풀카운트, 데님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여기로. 데님의 매력에 빠지다 보면 결국 진짜 청바지가 뭔지 궁금해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빈티지와 복각 데님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오라리, 가장 우아한 청바지. 청바지도 슬랙스처럼 정돈된 분위기로 입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려요. 셀린, 비싸지만 왜 비싼지 알겠다. 가격은 비싸지만 왜 비싼지 입어보면 바로 납득이 돼요. 이건 옷이 아니라 작품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제 원픽은 풀카운트의 먼로 데님이에요. 제가 비교할 때마다 좋은 예로 계속 들고 온 바지가 바로 이거였죠. 그만큼 원단, 워싱, 봉제, 디테일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어요. 이 바지는 청바지가 어떻게 장인의 작품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바지 같아요. 흰 티에 이거 하나 입으면 끝이에요.
간단히 정리할게요. 청바지를 고를 때는 워싱과 원단, 그리고 핏, 마지막으로 봉제와 부자재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워싱은 인위적이지 않으면서 입체적이고 자연스러운지 살펴보세요. 원단은 밀도가 높으면서도 뻣뻣하지 않고 부드러운지, 표면에 자연스러운 요철감이 있는지, 촉감이 부드럽고 뽀송한지 살펴보세요. 핏은 허리와 힙과 미디가 내 몸에 잘 맞는지 먼저 체크해보세요. 봉제와 부자재는 스티치가 고르게 잘 쳐져 있는지, 바택이 잘 쳐져 있는지, 지퍼와 주머니 속은 어떤 걸 썼는지 살펴보세요. 이 기준만 생겨도 이제 매장에서 괜히 1시간씩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좋은 건 왜 좋은지 보이고 아닌 건 바로 걸러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디자이너의 시선으로 옷의 구조와 공정, 그리고 패션 전반에 대한 유용하고 재밌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속 찾아올게요. 제 채널이 아직 크지 않아서 알고리즘 피드에 잘 안 뜰 수도 있어요. 그러니 있기 전에 구독해 두시면 다음 유용한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